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우리를 무시한 겁니까? 하지만 3개월 후 폴란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시아제 미그-29보다 무섭습니다. 나토가 공식 인정한 한국의 FA-50 경전투기 48대가 2년 만에 87% 임무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경악했고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30년간 F-16이 최고라고 믿었던 폴란드 공군 대령이 한국 사천 공장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폴란드 국방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과는 42대 8 압도적 찬성.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4시 1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즉시 본부로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발신자는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한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마르친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F-16을 15년 조종했고 지금은 작전계획부에서 전투기 도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23전술기지의 미그-29 전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현재 가동 가능한 기체는 48대 중 24대에 불과합니다.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23기지는 우리나라 동부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부품 수급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사령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소련 시절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중반. 소련이 무너지고 우리는 자유진영에 합류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미그-29는 뛰어난 전투기라고 믿었습니다. 기동성이 좋고 상승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부품을 사올 수는 없습니까? 젊은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비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에 부품을 팔지 않습니다. 정비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대를 고치는데 수백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로 기판 하나를 점검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F-16을 추가로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정 담당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F-16 한 대에 7천만 달러입니다. 48대를 도입하려면 33억 6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유로파이터는 더 비쌉니다. 한 대에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FA-50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한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듭니까? 자동차나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삼성, LG, 현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처음 듣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정보 분석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TOC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FA-50이라는 경전투기로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기라고 부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FA-50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폭탄, 로켓, 그리고 마하 1.5까지 낼 수 있습니다. 미그-29는 마하 2.3입니다. 장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미그-29는 날지 못합니다.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FA-50은 70%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미국이 참여했다고? 한 장군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술 아닙니까? 로키드 마틴은 초기 개발에만 참여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구조 설계는 한국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국산화율이 80%가 넘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저는 문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수출 실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태국 12대, 필리핀 12대, 인도네시아 16대, 이라크 24대, 그리고 폴란드, FAO CPL 48대. 잠깐, 저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폴란드의 48대라고? 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2022년에 계약했습니다. 지금 제23전술기지에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23기지, 미그-29가 배치된 그 기지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48대나 있는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운용 단계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아직 정식 전력화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시험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령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했습니다. 분석관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장성들께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무장 탑재량 3.7톤, 작전 반경 500km.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F-16과 비교하면 F-16이 더 우수합니다. 분석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절반입니다. FA-50 도입 단가 3천만 달러, F-16 도입 단가 7천만 달러, FA-50 시간당 운용 비용 5천 달러, F-16시간당 운용 비용 1만 달러 이상.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싸다는 것은 품질이 나쁘다는 뜻 아닙니까? 장군이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운용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폴란드 제23기지 FA-50 운용 현황.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임무 완료율 87%.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7%, 850회 출격 중 740회 성공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나토 평균이 77%입니다. FA-50이 10%포인트 높습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비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균 2.4인시입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F-16은 4인시에서 6인시입니다. 2.4인시. 즉, 한 명이 2.4시간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F-16의 절반입니다. 작전 가동률은요? 70% 이상입니다. 70%. 12대 중 8대에서 9대가 언제든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그-29는 50%도 안 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국이 실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2024년 12월 성탄절입니다.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T-50을 출격시켰습니다. 유도폭탄 2발을 투하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기체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훈련기가 실전에서 성공했다고요?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FA-50은 훈련기가 아닙니다. 분석관이 강조했습니다. 경전투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 당신이 가십시오. 30년 경력의 눈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미그-29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공항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에서 FA-50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폴란드 공군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놀라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줄여서 KAI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마중했습니다. 김태훈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군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항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은 평균 45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AI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그 다음 차로 1시간. 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경납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공군 기지 같았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자체 활주로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산한 전투기를 바로 시험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들은 보통 시험 비행장이 따로 있습니다. 완성된 비행기를 분해해서 트럭으로 옮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FA-50입니다. 김 부장이 경납고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빛 기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날렵한 외형이었습니다. F-16을 닮았지만 더 작고 날씬했습니다. 가까이 가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FA-50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조종사 경력으로 기체를 살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용접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인트가 균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만지셔도 됩니다. 저는 손으로 기체를 쓸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떤 재료입니까? 탄소 섬유 복합제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합니다. 국산입니까? 네,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합 소재 기술은 고난도 기술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회사만 제대로 만듭니다. 조종석을 봐도 됩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조종석 덮개가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조종석이 깔끔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글래스 콕핏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F-16보다 현대적입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가 조종하던 F-16은 구형이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가 많았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각도가 적당했습니다. 조종관이 손에 딱 맞았습니다. 시야가 넓습니다. 저는 캐노피를 통해 밖을 봤습니다. 캐노피 설계에 신경 썼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조종사가 주변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엔진을 봤습니다. GE404 엔진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F-18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은 계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이군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GE404는 검증된 엔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F터버너를 켰을 때 7,800kg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FA-50의 공허 중량은 약 6.5톤입니다. 추력이 7.8톤이면 추력 대 중량비가 1보다 큽니다.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폴란드에 배치된 FA-50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 배치되었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했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제23 전술기지에 1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23기지. 바로 미그-29가 마비된 그 기지 아닙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작전 계획부에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럼 데이터를 못 보셨을 겁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FA-50은 아직 시험 운용 단계입니다. 정식 전력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공군에 이미 FA50이 있었다니. 그것도 12대나. 내일 오전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FA50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깔끔한 기체, 현대적인 조종석, 검증된 엔진.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AI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폴란드 FA50PL 운용 현황. 김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제23기지에서 FA50을 12대 운용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2,400시간입니다. 임무 수행 횟수는 850회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기체당 200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임무 실패는 몇 건입니까? 김 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임무 완료율 87%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7%요? 네. 김 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850회 중 740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87%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나토 평균이 77%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체 신뢰성이 높습니다. 둘째, 정비가 쉽습니다. 셋째, 부품 공급이 원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평균 정비 시간 2.4인시.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4인시. F16은 얼마입니까? 평균 4인시에서 6인시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FA50은 F16보다 2배에서 3배 빠릅니다.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비 시간이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기체가 빨리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작전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작전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평균 70% 이상입니다. 70%. 12대 중 8대에서 9대가 언제든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그 29는 50%도 안 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정비가 이렇게 빠릅니까?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미그 29는 회로 단위로 점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을 분해해야 합니다. FA50은 모듈 단위로 교체합니다. 모듈이요? 네. 엔지니어가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전자 장비가 모듈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장난 모듈만 빼서 바꿉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적인 설계입니다. F-16도 그렇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운용하는 F-16은 주로 구형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모듈화되지 않았습니다. FA50은 처음부터 모듈 설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PBL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PBL이 무엇입니까?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의 약자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품 재고를 책임집니다. 폴란드 군이 부품이 필요하면 언제든 공급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월 사용료를 받습니다. 대신 폴란드 군은 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부품을 요청하면 48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48시간. 이틀입니다. 미그 29 부품은 구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왜 우리 공군은 FA50을 본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하자면 아마도 훈련기라는 이름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 인식은 쉽게 안 바뀝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공군 장성들은 FA50을 훈련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FA50의 임무 완료율은 87%입니다. 정비 시간은 2.4인시입니다. 작전 가동률은 70% 이상입니다. 모든 면에서 미그 29보다 우수합니다. 더 보여주실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습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 공군 T-50TH 실전 투입 사례.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김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성탄절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T-50TH를 출격시켰습니다. 무슨 임무였습니까? 지상 목표 타격입니다.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바탐방 지역의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T-50TH는 유도 폭탄을 장착했습니다.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 폭탄 2발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 3m 이내였습니다. 기체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3m, 정밀 타격입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저공 침투, 정밀 타격, 신속 이탈, 전형적인 전투기 작전입니다. 훈련기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필리핀 FA-50PH 성능 개량 계약. 필리핀은 2015년부터 FA-50을 운용했습니다. 12대를 도입했습니다. 10년간 사용한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량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2월 26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930억 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12대에 930억 원. 무엇을 개량합니까? 3가지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항속거리 확장, 정밀 유도 무장 운용 범위 확대, 데이터 링크 기반 연합 작전 능력입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속거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존 500km에서 650km로 늘어납니다. 30% 증가입니다. 데이터 링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기 경보기나 지상 레이더와 연결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적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탐지부터 타격까지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존에는 10분에서 15분 걸렸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쓰면 2분에서 3분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배 빠릅니다. 나토 시스템과 호환됩니까? 물론입니다. 김 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폴란드의 FA-50PL은 나토 데이터 링크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FA-50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 시스템입니다. 비용을 보겠습니다. 김 부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FA-50 도입 단가 3천만 달러, F-16 도입 단가 7천만 달러, FA-50 시간당 비행 비용 5천 달러, F-16시간당 비행 비용 1만 달러 이상. FA-50은 F-16의 절반 가격으로 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1년에 200시간 비행한다고 가정하면 48대를 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4,800만 달러 차이입니다. 10년이면 4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한화로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싸지만 성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FA-50은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공대공 전투에서는 F-16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 상황. 대규모 공중전보다는 지상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근접 항공 지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FA-50은 근접 항공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FA-50이 답입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직접 타보실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FA-50을 직접 조종하실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조종사 생활. 하지만 새로운 기종을 처음 타는 것은 언제나 설렙니다. 다음 날, 저는 KAI 시험 비행장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FA-50을 직접 볼 것입니다. 아니, 조종할 것입니다. 박민호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테스트 조종사였습니다. 공군에서 25년 복무했습니다. 박 대령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F-5 전투기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F-15를 몰았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조종사로 일합니다. F-15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박 대령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FA-50이 더 재미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타보시면 압니다. 그가 경납고를 가리켰습니다. FA-50이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은빛 기체가 빛났습니다. 저것이 오늘 시범 비행할 기체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2인승입니다. 제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 대령이 웃었습니다. 공중에서 제어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비행 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륙해서 5,000m까지 상승합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프, 배럴롤, 급강하 회복, 그리고 대령님께 조종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점검했습니다. FA-50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박 대령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들리십니까? 박 대령의 목소리가 헤드셋에서 들렸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엔진 시동 걸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KAI-0126 허가 요청합니다. KAI-0126 허가. 박 대령이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FA-50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륙합니다. 그가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FA-50이 가속했습니다.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박 대령이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FA-50의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상승이 부드러웠습니다. 진동이 없었습니다. 고도계를 봤습니다. 1,000m, 2,000m, 3,000m. 순식간이었습니다. 상승률이 놀랍습니다. 분당 12km입니다. 박 대령이 답했습니다. 5,000m에 도달했습니다. 박 대령이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대령이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FA-50이 급상승했습니다. 완벽한 루프였습니다. 중력이 저를 눌렀습니다. 3지, 4지, 5지.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럴롤이었습니다. FA-50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경량 전투기의 장점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급강하였습니다. 박 대령이 기술을 아래로 눌렀습니다. FA-50이 땅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1,000km, 마하 0.8입니다. 회복합니다. 그가 조종관을 힘껏 당겼습니다. FA-50의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중력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6지, 7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FA-50은 흔들림 없이 회복했습니다. 구조 강도가 우수합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령님 차례입니다. 제어권을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는 조종관을 조금 움직여 봤습니다. FA-50이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여 봤습니다. FA-50이 부드럽게 선회했습니다. 조종이 쉽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입니다. 컴퓨터가 조종사를 돕습니다. 저는 더 과감하게 움직여 봤습니다. 루프를 시도했습니다.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FA-50이 올라갔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집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F-16을 조종할 때보다 쉬웠습니다. 대령님, 잘하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급선회를 해봤습니다. 조종관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FA-50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회전 반경이 작았습니다. F-16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회전율이 놀랍습니다. 초당 20도입니다. 박 대령이 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조종했습니다. 상승, 하강, 선회. 모든 기동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착륙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술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500m, 300m, 100m. 활주로가 가까웠습니다. 플레어 하십시오. 저는 조종간을 살짝 당겼습니다.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FA-50이 감속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타본 기종. 그런데 이렇게 쉽게 조종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투기를 이렇게 쉽게 조종할 수 있다니.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FA-50의 철학입니다. 쉽지만 강력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박 대령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F-15와 FA-50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F-15는 중형 전투기입니다. 제공권 장악에 적합합니다. FA-50은요? 경전투기입니다. 근접 항공 지원에 적합합니다. 지상군 업무, 적 시설 타격.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그-29와는 어떻습니까? 박 대령이 웃었습니다. 미그-29는 좋은 전투기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낡았습니다. 성능은요? 1980년대 기준으로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전자 장비가 구식입니다. FA-50은 처음부터 현대전을 고려했습니다. 박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조기 경보기가 적기를 탐지합니다. 정보를 FA-50에 전송합니다. FA-50 조종사는 화면에서 적기 위치를 봅니다.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미그-29는 할 수 없습니까? 미그-29는 자체 레이더로만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후에는 정비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 정비사가 모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입니다. 정확히 15분 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그-29였다면 몇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김 부장이 부품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PBL 시스템입니다. 모든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선반에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관리합니다. 재고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주문합니다. 72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미그-29 부품은 구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FA-50은 3일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월 정액제입니다. 기체당 월 $2,000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48대면 연간 115만 $2,000입니다. 저렴합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FA-50 경전투기 평가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A-50은 미그-29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용 데이터. 임무 완료율 87%. 둘째, 정비 효율. 평균 정비 시간 2.4인시. 셋째, 작전 가동률. 70% 이상 유지. 넷째, 비용 효율. 도입 단가 F-16의 절반. 운용 비용도 절반. 다섯째, 실전 검증. 태국이 실전 투입. 목표를 정확히 타격. 여섯째, 미래 확장성. AESA 레이더 장착 가능. 데이터 링크 통합. 일곱째, 조종 용이성. 교육 기간 F-16의 절반. 여덟째, 부품 공급. PBL 시스템 운용. 72시간 내 도착. 저는 직접 FA-50을 조종했습니다. 30년 조종사 경력으로 평가하건대 FA-50은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권고 사항. 제23기지 FA-50 48대를 즉시 전력화하십시오. 미그-29를 퇴역시키십시오. 보고서를 다 쓰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령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장성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FA50은 폴란드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짐을 챙기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떠납니다. 2025년 2월 28일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공군본부로 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A50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투기입니다. 사령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87% 임무 완료율이라고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2.4인시 정비 시간. 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두 우리 제23기지 데이터입니다. 사령관이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지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니.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FA50이 시험 운용 단계라서 보고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험 운용이라고? 사령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년이나 시험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훈련기라는 선입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성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발표하십시오. 이틀 후 공군 본부 대회의실 30명의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 평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FA50 사진이 떴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훈련기 아닙니까?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FA50은 훈련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전투기입니다. 실전 능력이 검증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제23기지 운용 데이터. 임무 완료율 87%, 정비시간 2.4인시, 작전 가동률 70% 이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지 데이터입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네.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년간 누적된 실제 데이터입니다. 87%는 너무 높습니다. 다른 장군이 의심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23기지 작전 일지를 확인하십시오.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장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그 29와의 비교. 미그 29 가동률 50% 미만. FA50 가동률 70% 이상. 미그 29 정비시간 측정 불가. FA50 정비시간 2.4인시. 미그 29 부품 수급 불가능. FA50 부품 수급 72시간.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그 29가 이렇게 나쁩니까? 젊은 장군이 물었습니다. 더 나쁩니다. 제23기지는 48대 중 24대만 날 수 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사령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령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FA50의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용 효율성. 도입 단가 3천만 달러. F16의 43%. 시간당 운용 비용 5천 달러. F16의 50%. 48대를 10년 운용하면. 제가 설명했습니다. F16 대비 4억 8천만 달러 절감됩니다. 장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전 검증. 태국 공군 TO10TH 사례. 2024년 12월 성탄절. 캄보디아 국경 분쟁. 유도폭탄 두발 투하. 목표 정확 타격. 훈련기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실전 능력이 있는 전투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필리핀 개량 계약. 2025년 12월 26일 체결. 930억 원 규모. 필리핀은 10년 사용했습니다. 만족해서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트워크 능력, 나토 데이터 링크 통합, 조기 경보기와 실시간 정보 공유, 탐지부터 타격까지 2분에서 3분. 미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입니다. FA50은 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종 용이성, 교육 기간 1년, F-16의 절반. 저는 30년 조종사입니다. FA50을 직접 조종했습니다. 15분 만에 익숙해졌습니다. 착륙도 성공했습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3기지에 있는 FA50 48대를 즉시 전력화해야 합니다. 둘째, 미그29는 순차적으로 퇴역시켜야 합니다. 셋째, FA50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조종사 교육 과정을 FA50에 맞춰 개편해야 합니다. 다섯째, PBL 부품 공급 계약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FA50이 F-16만큼 강력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F-16이 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FA50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를 요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상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장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상군 지원입니다. 정확합니다. FA50은 근접 항공 지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토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또 다른 장군이 물었습니다. 부품 공급이 정말 72시간입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PBL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그29는 왜 안 됩니까? 러시아가 우리에게 팔지 않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FA50을 정식 전력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장성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령관이 세었습니다. 찬성 28명, 반대 2명. FA50 정식 전력화를 결정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코발스키 대령,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대령님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폴란드 국회 국방위원회. 50명의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조할 것이 있었습니다.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공군 코발스키 대령입니다. FA50 경전투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현재 상황. 미그29 48대. 가동률 50% 미만. 연간 유지비 1억 2천만 달러. 부품 수급 불가능.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부 전선 방어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결책 FA50점. 이미 48대 보유. 임무 완료율 87%. 연간 유지비 5,700만 달러. 부품 공급 72시간. FA50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2022년에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창고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나 절감됩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연간 6,400만 달러입니다. 10년이면 6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의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능력 비교. FA50 가동률 70%, 48대 중 33대 출격 가능. 미그29 가동률 50%, 48대 중 24대 출격 가능. 차이 9대. 9대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결정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전 사례. 태국, 필리핀 운용 경험. 230대 이상 수출. 이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검증된 무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필요 예산. FA50 추가 24대 도입 7억 2천만 달러.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F16을 도입하면 얼마입니까? 24대에 16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의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용비 절감분을 고려하면 5년 만에 본전입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간 부품 공급 보장. 위반 시 위약금.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찬성합니다. FA50 엔진이 미국제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유럽 전투기는 왜 안 삽니까? 비쌉니다. 유로파이터는 대당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FA50 추가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의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세었습니다. 찬성 42명, 반대 8명. FA50 추가 도입을 승인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습니다. 의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노년 의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령님, 조국을 위해 잘 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미그 29에 집착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23전술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마중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령님.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빛을 보게 됐군요. 우리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FA50 48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FA50이 우리 공군의 주력입니다. 조종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러분은 폴란드를 지킬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젊은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는 FA50을 2년간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훈련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전투기입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조종이 쉽습니다. 시스템이 직관적입니다. 고장이 적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폴란드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지 숙소에서 휴대폰을 받습니다. 사령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3개월 후 공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FA50을 알릴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FA50이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가 되는 것.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6월 15일 제23전술기지 공개 행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왔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왔습니다. 언론이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들도 왔습니다. BBC, CNN, 로이터,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FA50을 정식 채택한다. 이것이 뉴스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FA50 경전투기를 정식 전력화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FA50은 검증된 무기입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우수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폴란드의 선택입니다. FA50 편대가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12대가 V자 편대를 이뤘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조종사가 되었을 때, 폴란드는 막 자유를 얻었습니다.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방 세계에 합류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소련제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최고의 무기를. FA50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폴란드의 독립, 폴란드의 선택, 폴란드의 미래.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경납고로 갔습니다.
FA50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한국에서 온 김 부장이 옆에 섰습니다.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부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20년 파트너십입니다.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공식 만찬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왔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폴란드 공군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FA50 경전투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사가 답사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70년 전 모두 페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비슷한 역사, 비슷한 고난.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기지를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FA50이 경납고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투기를 봤습니다.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선택한 전투기, 제가 직접 검증한 전투기, 폴란드를 지킬 전투기. 다음 날, 저는 사령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합니다. 사령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23기지 부사령관으로 발령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례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폴란드 공군을 구했습니다. 미그 29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FA50이라는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23기지에서 FA50을 책임지십시오. 사령관이 계속했습니다. 조종사들을 훈련시키십시오. 나토와 협력하십시오. 폴란드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저는 제23전술기지 부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첫날, 저는 모든 조종사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FA50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훈련기라고 무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FA50은 진짜 전투기입니다. 조종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토와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조종사들과 함께 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FA50을 보여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조종사들이 외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준장으로서 FA50을 조종했습니다. 이륙, 상승, 기동, 착륙,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폴란드, 푸른 숲, 넓은 평야, 조용한 마을,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8월, 나토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FA50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미국 F-16 조종사들이 의아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제 FA50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래. F-16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작지만 빠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의 공중전. FA50이 F-16과 겨뤘습니다. 경량 기체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급강하. F-16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저 녀석 빠르네. F-16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미국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FA50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제라고 했죠? 네. 흥미롭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공군도 검토해봐야겠어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9월 폴란드 FA-50이 발트해 초계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입니다. 저도 한번 출격했습니다. 이륙, 북쪽으로 비행, 발트해 상공, 레이더에 점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였습니다. 식별합니다. 저는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FA-50이 러시아 전투기에 접근했습니다. 거리 5km,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수호이 27이었습니다. 영공 근처입니다. 관제가 말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저는 FA-50을 조종해 러시아 전투기를 감시했습니다. 30분간 따라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국 영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무 완료. 저는 보고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사령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FA-50이 러시아를 막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0월 폴란드 언론이 FA-50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새 주력, 한국산 FA-50 성능 입증, 미그-29 대체 성공.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지의 견학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FA-50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투기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건강도 챙기십시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전투기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조종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준장, 기지 부사령관, FA-50을 책임지는 사람. 12월, 한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올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였다. 2월, 한국에 갔다. FA-50을 보았다. 조종했다. 확신했다. 3월, 폴란드로 돌아왔다. 사령관을 설득했다. 장성들을 설득했다. 국회를 설득했다. 6월, FA-50이 정식 전력화되었다. 폴란드 공군의 새 주력이 되었다. 7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제23기지 부사령관이 되었다. 8월,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 FA-50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9월, 러시아를 감시했다. FA-50이 국경을 지켰다. 10월, 국민들에게 FA-50을 보여줬다. 미래 세대에게 꿈을 심어줬다. 이제 2026년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FA-50과 함께, 폴란드의 미래와 함께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의 겨울 밤하늘, 별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제23기지 방향에서 FA-50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폴란드는 안전합니다. FA-50이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조종사 생활, 수많은 임무, 수많은 비행.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 FA-50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니, 훈련기를 개조한 것이라니. 하지만 데이터를 봤습니다. 직접 조종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FA-50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투기였습니다. 강력하지만 경제적, 현대적이지만 사용하기 쉬운,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토의 친구입니다. 앞으로 20년,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폴란드와 한국, FA-50과 함께.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무기는 스스로 증명합니다. 세계는 결국 한국의 기술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 점검, 나토 회의.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FA-50과 함께, 폴란드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해 첫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FA-50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